되도록이면 집에 이제 물건을 안 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딴주머니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본업은 휴직 중에 있고 부동산 월세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 집 거실이고요. 컴퓨터 하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는 이제 소비도 많이 해보고 맥시멀리스트에 가까웠는데 물건이라던가 소비가 주는 만족감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짐을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 이게 사계절 다라고. 예, 이게 사계절 옷이 다 있는데요. 똑같은 옷을 좀 잘 입기도 하고. 아니, 사계절 옷이라고 하기엔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많은 편입니다. 물건을 이제 소비하거나 하면서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그런 자산들 있잖아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자산을 사는 게 좋더라고요. 이 집은 제가 2021년도에 청약에 당첨돼서 분양을 받은 집이고요. 분양가는 3억 2천만 원 정도 됐었고 현재 시세는 한 4억 6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 제가 현재 실거주 중인 집입니다. 이거 말고 상가가 있으신 거죠? 이 아파트 말고 상가 2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직을 하셨는데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일주일에 2번은 아침에 이제 수영을 다니고 있고 한 8시, 9시 평균 그 정도에 일어나는 것 같고 이게 경매, 공매 같은 경우에 매일 이제 신건이 올라오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 자리에서 보통 많이 하고 아니면은 카페에 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경매라던가 공매로 나온 물건 중에 좀 수익성이 있는 물건들은 제가 이제 따로 이제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에버노트로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얼마나 걸리세요? 진짜 빨리 끝나는 날은 10분 안에 끝나는 날도 있고 좀 이제 이거는 좀 진짜 괜찮다 심층 분석을 해봐야겠다 하는 거는 뭐 4-5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괜찮다고 좀 판단이 돼서 조만간 임장을 한번 나가볼 그런 물건이거든요. 이렇게 현황도라던가 사진이라던가 좀 정리해놓고 현장에 한번 나가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닉네임 딴주머니라고 합니다. 직장은 우리를 평생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월급 주머니 외에 딴 주머니를 차야 한다는 의미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왜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시는지. 처음에는 거의 맥시멀리스트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 소비 수준에 맞지 않은 외제차를 산 적도 있었고 BMW를 그때 5 시리즈였는데 좀 미쳤었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외제차 타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회사에. 월급도 많지 않고 제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약간 시선을 의식하고 그래서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소비를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물건이 주는 만족감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니멀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 같은 걸 얻을 수 있고 일단 청소하기도 좀 편하고 간결하고 한 게 좀 좋더라고요. 차는 파셨어요? 그거는 투자할 때 진작에 팔았습니다.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어서 이제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첫 투자를 하고 나서 계속 또 이제 막 투자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은 없고 그래서 그거를 판 돈을 합쳐서 이제 또 투자를 하고 그렇게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순자산은 15억이니까 그것도 엄청난 건데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꾸준한 그냥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짧은 순간에 집중해서 막 불타올라서 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관심을 유지하고 열정을 유지했던 게 이렇게 2천만 원에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지역이 기준이 되진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이 되냐 돈이 안 되냐가 가장 큰 기준이 되거든요. 그게 지방이라고 해도 만약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지방도 투자를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 중에 용인 물건이 많은데 꼭 용인만 고집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 지방까지도 다 보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에 실거래가 이루어진 건 없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 부동산은 거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제가 서울 부동산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서울 되게 좋아합니다. 서울 물건에 등기를 하나 꼭 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고 전반적인 투자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 투자로 시작을 했지만 상가 투자를 몇 번 해보고 이게 수익을 내다 보니까 상가 투자가 제 성향이랑은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상가 투자에 계속 집중을 할 예정인데 저희 투자금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제 기존에 매수했던 상가들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을 하면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던 이제 투자금 플러스 양도 차익이 나는 그런 돈을 회수를 해서 다시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 자산 규모가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군포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 투자금 2억에 이제 양도 차익 8억까지 하면 10억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럼 그 10억으로 비슷한 군포의 컨디션의 물건을 5개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세 규모도 훨씬 늘어나게 되고 자산 규모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주택은 필수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필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택보다는 팔기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월세가 세팅되면 바로 일단 매매로 내놓고 팔리면 이제 그 돈 회수해서 다시 투자하는 거고 팔리지 않더라도 현금 흐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느긋하게 가져갈 수 있는 투자인 거죠. 그럼 지금 군포상가도 올라와 있어요, 매물에? 올라와 있어요. 군포상가는 내놓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전에 내놨고 용인은 내놓은 지 좀 됐어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네, 아직 그러니까 용인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2025년도 7월에 이제 임대차가 만기가 되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새로 이제 공사를 해서 좀 괜찮은 업종으로 들여놓고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이 한번 들어오면 바꾸기가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한번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10년 동안은 한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임차인이 이제 장사가 잘 안 돼서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기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용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 3년 정도만 있으면 10년이 되거든요. 이제 임차인이 들어온 지 10년이 돼서 그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그 전에라도 매도가 된다고 하면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달성하고 싶으신 월 현금 흐름이 제가 달성하고 싶은 현금 흐름은 한 달에 이제 이자 빼고 한 3천만 원 정도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제가 지금 순수익이 500만 원이잖아요. 2년 목표는 순수익 500만 원을 2천만 원까지 늘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부동산 고르실 때 이제 발품을 정확히 어떻게 파시는지 임장 가시면 어떤 걸 보시는지 보통 제 하루 일과 중에 처음에 시작하는 일이 경매랑 공매 매일 이제 신건이 올라오는데 그 신건을 검색하는 이제 일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매, 공매 물건 중에 괜찮은 물건이 올라왔다. 그거를 킵해두고 일정을 잡아서 이제 현장 임장을 나가게 됩니다. 임장 나가기 전에 시세 조사를 미리 다 해놓고 나가고요. 일단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현장을 둘러봅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서 그 전체 층수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곳에 어떤 업종들이 들어와 있고 공실은 얼마나 되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현장 확인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방문을 해서 제가 생각한 그런 시세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월세를 맞출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여러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대부분의 부동산 사장님들이 부정적인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경매 또는 이제 공매 때문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가격에 월세를 맞추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가격에는 힘들다라고 대부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들의 말이 다 정답도 아니고 사실 제가 파악한 그런 사실들이 정답일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이 맞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 그냥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그 세금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많이 하고 이제 단기 매도도 많이 하는 편인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라고 해서 1년 이내에 매각을 하면 뭐 50%에서 60%가 양도세고 2년 이내에 매도하면 뭐 약 40%의 양도세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저는 법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도를 하던 아니면 뭐 2년 이후에 매도를 하던 수익금이 2억 이하라고 하면 9%의 법인세를 내고 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9%의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훨씬 세금적인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법인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 공제라고 하죠. 그런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개인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의 수익을 받는데 그런 법인세가 9%니까 900만 원이잖아요. 그 900만 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비용 공제를 먼저 받고 그 공제하고 난 이후에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900만 원도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사지 말아야 할 부동산을 고르는 기준은 뭔가요?
건가요?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지 말아야 될 상가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축 상가예요. 분양 상가라고도 하는데, 이제 분양사에서는 이제 분양을 해야지 수익이 되니까 이 물건이 좋다, 이제 우량 임차인이 들어온다, 이게 휘황찬란한 말로 홍보를 하는데, 그거를 분양을 받게 되면 공실이 안 나와서 엄청 고생을 하거나, 만약에 처음에 임차가 맞춰졌다고 해도 1, 2년이 지나면 다른 상가로 이전을 하거나 장사가 안 돼서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축 상가는 되도록이면 저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지어진 신도시들이라던가 이제 가보면 공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신축 분양을 사게 되면 90% 이상은 다 실패한다고 봅니다. 이제 상가 투자 책이라던가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좀 많이 배웠던 거죠. 피해야 될 상가 두 번째는 테마형 상가라고 하죠. 테마형 상가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쇼핑몰이라던가 뭐 전자상가, 뭐 그런 이제 한 가지 업종이 밀집된 상가를 말하는데, 그런 상가들을 보면 처음에는 집객이 잘 돼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방문을 많이 해서 장사가 잘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집객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유령 상가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도 또 어려워요. 오픈형 상가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잘 해주지도 않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집객력이 떨어지고 이제 유령 상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가는 되도록이면 이제 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해야 될 상가는 지식산업센터 상가인데요. 지식산업센터 특징이 주 5일 근무를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말 되면 일단 사람들이 없고, 오후 평일 같은 경우에도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퇴근을 하고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상가에 입주한 임차인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시간도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피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업종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업종이 뭔가요? 상가에서 좋은 업종이라고 하면 월세를 연체하지 않고 꾸준하게 잘 낼 수 있는 업종을 말하는데, 사실 그러려면 영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병원이라던가 학원이라던가 우리가 누구나 아는 프랜차이즈 업종이라던가 그런 업종을 이제 우량 임차인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팔 때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매수자가 이 물건을 봤을 때 이 물건 내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물건은 이제 스타벅스이고 B 물건은 점집이에요. 그러면은 매수자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스타벅스 건물주가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깔끔하고 누구나 아는 그런 업종이 좋은 임차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갭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갭 투자가 좀 유효한가요? 사실 지금도 유효한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라던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갭 투자는 아직도 유효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이제 상가 투자에 좀 더 성향이 잘 맞아서 상가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제가 이렇게 애청하는 싱글파이어에 출연하게 돼서 진짜 영광이고요. 저도 평소에 싱글파이어를 많이 보는데 여기 출연했던 분들의 사례를 보고 되게 좋은 영향도 많이 받고 자극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서 참 신기하고 좀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사회 분위기도 많이 어수선하고 트렌드도 예측할 수 없이 빠르게 이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많은 인원 감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언젠가는 저희는 직장과는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을 때 그 안정이 평생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고 그 월급을 받고 있을 때 주말이라던가 이제 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월급 주머니가 아니라 자신만의 딴 주머니를 차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딴 주머니를 만들어서 시간의 풍요를 누리고 재정적 여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